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중요한 그 이런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좀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KBS 이현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글쎄 뭐 의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친절한 윤석열 씨, 친절해진 대통령. 느닷없는 쇼통 행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불통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소통 타령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데요. 그럼 여태 통치를 한 걸까요? 하룻밤 만에 개가천선했다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뻔한 보여주기 쇼를 해대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이걸 믿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전국민 사기쇼를 또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쇼 얼마나 갈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통은 그렇다 쳐도 이번에 낙선한 5선의 국힘당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이 자가 과연 이 역할에 적합한 자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또 부족한 역사인식과 친일 옹호 발언까지 가족이 친일 부역을 한 전력을 가진 친일 자손이기도 한데요. 저는 결코 이 인사가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의 임명이 또 다른 형태의 국민 모욕인데요. 또 지켜보면 알겠죠. 며칠짜리 비서실장이 될지 말입니다. 친윤 핵심 인사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임기 3년차 윤석열 대통령께서 21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더욱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일망언으로 시민단체의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입니다.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진석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입니다. 국민 통합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입니다. 그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그가 쏟아낸 막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 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인사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 불과 10여일 전 선거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오늘의 이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최혜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 행사 법안 재수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조 대표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재발이 되면 수용하라는 것인데, 해당 법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이 포함됩니다. 조 대표는 이어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용하라는 것과 함께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에도 동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아울러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 서명한 수사와 기소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2021년 12월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하며 공언한 약속을 실천하라며 김 씨의 역할 축소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음주자제와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인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과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대표는 이 게시물에 나의 국정 운영은 무조건 옳다는 문구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등 뒤로 경고와 정권 심판 등이 쓰인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그려진 만평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서도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최혜병, 김건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항목까지 만들어 제시한 겁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항목은 음주자제와 무속인,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을 이렇게 대놓고 빅엿을 먹인 사례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돌려가기 없는 돌직구 정면 승부,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나저나 이 약속을 다 실천할 수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조국혁신당 외에 조합한 야 6당이 연합해서 최수근 상병 특검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날에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즉 21대 국회가 아직 남았으니만큼 21대 국회 내에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럴 때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애통함과 이 모교 구성원들의 이런 슬픔이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게다가 총선 이후에는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일단 현재 제1야당이 민주당이니만큼 민주당에서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법안 통과 후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